우리가 보통 조직의 큰 변화나 혁신에 대해 얘기할 때 주로 그 결과에만 집중하곤 하죠. 성공했나, 실패했나. 하지만 그 변화를 맨 앞에서 이끄는 리더가 개인적으로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 혁신의 그림자에 가려진 리더의 변화 피로감에 대한 겁니다. 얼마나 더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한마디 들어보세요. 한때 디지털 혁신의 상징과도 같았던 리더 아만다가 털어놓은 속마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끄는 비전을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지만 끝없는 저항과 압박 속에서 말 그대로 모든 걸 소진해가고 있었던 거죠. 이건 그냥 아만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리더들이 겪고 있는 현실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 문제를 좀 더 체계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리더들이 남몰래 겪는 어려움이 뭔지 알아보고 그 내면에서 벌어지는 주체성과 양가 감정의 싸움을 들여다볼 거예요. 그리고 이 갈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5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살펴본 뒤에 이걸 극복할 균형점을 찾아보고요. 마지막으로 변화의 진짜 비용은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변화 관리의 실패를 말할 때 의뢰 통계부터 들이밀잖아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그 숫자 뒤에 숨어 있습니다. 변화를 이끌기 위해 리더들이 홀로 감당해야 하는 그 엄청난 감정적 노동,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에 관한 이야기 말이죠.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화 프로젝트의 3분의 2는 실패한다더라.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조직의 결과, 즉 성공이냐 실패냐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바로 이 변화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갈아 넣는 리더들이 치르는 인간적인 대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화를 이끄는 리더의 내면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안에서는요, 정말 치열한 심리적 줄다리기가 매일, 매 순간 벌어집니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힘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저하게 만드는 힘 사이에 팽팽한 싸움이죠.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2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주체성과 양가 감정이에요. 쉽게 말해 주체성은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액셀러레이터 같은 거고요. 양가 감정은 혹시 모를 위험을 감지하고 속도를 줄이게 하는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이건 결코 리더의 결함이 아니에요. 오히려 변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아주 자연스럽고 꼭 필요한 과정의 일부입니다. 이 내면의 갈등, 말로만 들으면 좀 막연하죠? 아까 그 아만다의 경우를 보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땐 그래 가자 하면서 저 언덕을 향해 돌격할 기세였다가도 밤에 침대에 누우면 내가 지금 팀원들을 절벽으로 끌고 가는 건 아닐까 하는 극심한 두려움에 시달렸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체성과 양가 감정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내면의 긴장감은 리더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이 전투가 벌어지는 주요 전선, 즉 격전지 5군데를 짚어주고 있습니다. 바로 목소리, 아이디어, 열정, 불만, 그리고 신념. 이 5가지는 변화를 이끄는 리더에게는 정말 강력한 무기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아주 위험한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역들에서 주체성과 양가 감정 사이의 균형을 잃는 순간 강력한 동력이었던 이 요소들이 오히려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죠. 첫 번째 전선은 목소리입니다. 변화의 비전을 외치는 목소리에 주체성이 너무 과하게 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해서 내 편마저 적으로 만들 수 있죠. 반대로 양가 감정에 휩싸이면 정작 비전을 외쳐야 할 결정적인 순간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추진력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체성이 너무 넘치면 어제 냈던 아이디어를 오늘 뒤집고 내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서 팀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죠. 반면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즉 양가 감정이 너무 커지면 어떨까요? 분명 괜찮은 아이디어인데도 에이 이건 안 될 거야 하면서 스스로 아이디어의 싹을 잘라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열정입니다. 리더의 열정. 이거 정말 중요하죠. 변화의 핵심 연료니까요. 근데 이것도 너무 과하면
나만 믿고 따라와 식의 광신적인 강요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지쳐가는데 말이죠. 반대로 양가 감정에 잠식당하면 그 뜨거웠던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무관심으로 변하고 결국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번아웃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만인데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건강한 불만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잖아요. 그런데 이 불만이 도를 넘어 시스템 전체에 대한 경멸로 바뀌면 주변의 모든 것을 적으로 돌리게 됩니다. 반대로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라는 냉소적인 체념에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는 현실 유지의 공범이 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전선은 신념입니다. 변화는 반드시 가능하다는 굳은 믿음이죠. 하지만 이 신념이 내 방식만이 정답이다라는 독단으로 굳어지는 순간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를 닫아버리게 됩니다. 반대로 양가 감정이 이 신념마저 갉아먹으면 이제 뭘 해도 소용없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서 변화의 마지막 불씨마저 꺼트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 5가지 전선에서 리더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며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험한 극단을 오가는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이 팽팽한 긴장 속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와주는 구체적이고 바로 실행 가능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 진단에서 벗어나서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죠. 여기 보이는 6가지 전략은요, 리더가 한쪽 극단으로 확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는 일종의 가드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리더십을 위한 필수 도구함인 셈이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동료 몇 명으로 나만의 자문단을 만들어서 솔직한 조언을 구해야 해요. 두 번째, 자기 관리는 옵션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그냥 좀 쉬는 걸 넘어서서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정신건강 관리 같은 것들을 업무의 일부처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호기심을 잃지 않는 건데요. 이게 참 재밌어요. 아까 그 아만다가 번아웃 직전에 요리학교에 등록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일과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걸 배우는 경험이 생각지도 못한 재충전과 새로운 관점을 선물해 줍니다. 넷째, 비전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세요. 사무실 벽에 스토리보드를 붙여놓거나 초심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물건을 책상에 두는 거죠. 지칠 때마다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더라? 하고 다시금 떠올릴 수 있게. 5번째, 유머 감각.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웃음은 팽팽한 긴장을 풀어주고 팀원들에게 심리적인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체성이 너무 과해져서 막 밀어붙일 땐 심장이 막 빨리 뛰는 걸 느끼고, 반대로 양가 감정에 빠져 무기력해질 땐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잠시 멈춰서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를 다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좀 더 크게 확장해 볼게요. 지금까지는 리더 개인의 내면과 전략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건 조직 전체가 주목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지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만다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녀가 결국 용기를 내서 팀원들에게 자신의 내면적 갈등, 그 힘겨웠던 줄다리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팀원들이 그녀를 약한 리더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요. 오히려 팀의 신뢰는 더 단단해졌고 팀원들은 더 끈끈하게 뭉쳤습니다. 리더의 인간적인 취약성이 오히려 팀 전체의 회복 탄력성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결과를 낳은 거죠. 우리가 흔히 변화의 ROI, 즉 투자 대비 수익을 얘기할 때 시장 점유율, 효율성, 수익성 같은 것들을 측정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차트에 아주 근본적이고 중요한 항목 하나를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리더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완벽한 전략과 실행 계획이 있어도 그 변화의 최전선에 선 리더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면 그 혁신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겠죠. 이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조직은 이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인 리더의 회복 탄력성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요?